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요일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MC 백주훈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백내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나 이 밤 야간 운전을 할 때 빛번짐이 심해졌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백내장과 노안의 차이부터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공수정체 탈구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좋은 강한병원 조영채 과장님 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강한병원 안과 조영채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오늘은 이 백내장과 또 인공수정체 탈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는 이 오감 중에서 시력, 그러니까 안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백내장이 이 안구에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백내장이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초기에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까요? 백내장은 우리 눈의 카메라에 해당하는 수정체에서 이제 뿌옇게 탁해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네. 초기에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안개 낀 것처럼 침침하고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안경을 닦고 인공 눈물 넣어도 눈이 맑아지지 않고요. 빛이 비정상적으로 퍼져 보이는 빛번짐이 생기게 됩니다. 낮에는 눈부심으로 눈을 뜨기가 힘들고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는 좀 더 잘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바꿔도 눈이 계속 침침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은 평생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좋은 강한병원 조영채 과장님과 함께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을 응원하는 건강 튜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백내장을 카메라가 흐려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카메라가 흐려지는 백내장 또 노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제 노안은 카메라에 있는 수정체의 탄력도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백내장은 카메라에 있는 렌즈가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돋보기나 안경을 쓰더라도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시야가 뿌옇게 흐리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더라도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노안보다는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노안과 백내장 모두 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원인과 증상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한 글자만 다르죠. 백내장과 녹내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백내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이므로 혼탁한 수정체를 새로운 인공수정체로 교환하는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눈 속의 압력, 즉 안압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눈에 혈류에 이상이 있어서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으로 신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명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흐려지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고 녹내장은 정보를 전달하는 배선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러면 녹내장은 낫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가 되지만 녹내장은 평생 약물로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된다면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개선될 수는 없는 게 녹내장이군요. 이게 한 글자 차이라서 굉장히 비슷한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원인과 치료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흔히 우리가 백내장은 딱딱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한다.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백내장 수술 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 장비나 어떤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정체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방치하게 되면 수정체가 돌처럼 딱딱해져서 수술 중에 수정체를 초음파로 이제 분쇄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오래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이 낫고요. 드물긴 하지만 오랫동안 백내장을 방치하게 되면 녹내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수술 시기의 기준은 환자분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눈에 이상이 생기자마자 빠르게 안과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백내장 수술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가장 크게는 좀 더 정밀해졌고요. 수술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각막, 투명한 창에 해당하는 각막을 크게는 10mm까지 크게 절개해서 수술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실로 꼬매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었군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2.2mm에서 2.8mm 아주 작은 소절개창으로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시간도 크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면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는 큰 변화는 수술 후에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백내장뿐만 아니고 노안이라든지 난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내장뿐만 아니라 노안과 난시까지 교정이 가능하고 또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내장 수술에서는 또 인공수정체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기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과정인데요.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인공수정체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크게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을 한 곳에 맺게 하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빛 번짐이 적고 시야가 매우 선명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렴하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야간 운전이 잦거나 정밀한 시각 작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먼 곳과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까지 모두 초점을 맞추는 렌즈인데요. 수술 후 돋보기나 안경을 벗고 싶은 분,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보고 평소 활동적인 분들께 잘 맞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수술 후 빛 번짐이라든지 단초점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선명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고가의 비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직업이라든지 평소 생활, 그리고 눈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평소 망막 질환이라든지 녹내장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단초점이 훨씬 안전한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눈 상태와 또 생활 방식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발이죠. 백내장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백내장은 절대 재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요? 네. 백내장 수술 시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백내장이 다시 생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씀하시는 후발 백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내장 수술 시에 원래 수정체를 감싸고 있던 수정체 낭이 있는데 그 주머니 수정체 낭에 있는 세포가 자라나면서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재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머니를 살짝 열어주는 시술로 회복이 됩니다. 저는 사실 건강 튜브를 찍으면서 절대로 재발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한 번 수술을 하면 절대로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많이 언급되는 합병증이죠. 이 인공수정체 탈구가 후발 백내장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는 눈석에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벗어나서 삐뚤어지거나 눈의 뒤쪽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고 환자분들은 고령이 되면서 매우 주목되고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발 백내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공수정체는 제자리에 있는데 네. 주머니
즉 수정체 낭이 뿌옇게 변하는 것이고요. 인공수정체의 탈구는 수정체 낭을 지지하는 얇은 실과 같은 구조물이 끊어져서 수정체가 제자리에서 있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처법이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수술 후에도 이 문제라도 원인과 치료법은 전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인공수정체 탈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분들께 잘 발생을 하나요? 증상으로는 제자리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는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시야가 흔들리고 가벼운 흐림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뒤쪽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눈앞이 깜깜해지고 급격한 시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수정체 낭을 지지하는 조직인 선모체 소대가 약화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험군으로는 고도근시, 과거에 눈에 타박상을 입은 분, 그리고 거짓빈을 증후군과 같이 특이 안질환이 있는 환자군입니다. 또는 수술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눈을 세게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지지 조직이 손상돼서 탈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치료법은 레이저와 같은 시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공막 고정술이라고 해서 떨어진 인공수정체를 꺼내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눈의 휜 공막에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평소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도 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고요. 그렇다면 이 백내장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합병증을 좀 줄이고 좋은 시력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눈을 절대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수술 초기에는 상처 부위를 통해서 균이 들어와서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수정체 탈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한 2주 정도는 플라스틱 안대를 꼭 수면할 때 착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처방 안약 횟수를 잘 지켜서 넣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저희가 드리는 것이 감염을 막는 항생제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를 드리는데요. 기간과 횟수를 철저히 지켜서 저만해야 수술 후에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기 검진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네. 눈은 통증이 없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시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눈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평소 눈 관리 꼭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건강한 시력을 오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내장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큐 OX 퀴즈! 네, 과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 후에 스마트폰이나 TV는 절대 바로 볼 수 없다? 하나, 둘, 셋. X 하겠습니다. 저도 X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보는 것 자체가 눈을 망가뜨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초기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술 당일은 조금 휴식을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날부터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당일은 약간 지양을 하되 그 다음 날부터는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체에도 수명이 있다? 하나, 둘, 셋. X 하겠습니다. 아, 수명이 없나요? 네. 최근에 만들어진 인공수정체는 변질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즉, 한번 삽입하게 되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당뇨와 같은 합병증이 있는 환자분에서 특정 재질로 만든 인공수정체를 썼을 경우에 혼탁해져서 교체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체 탈구는 수술이 잘못돼서 발생한다? 하나, 둘, 셋. X 하겠습니다. 네. 대다수 인공수정체 탈구는 수술 중에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환자분 본인이 가진 눈의 노화, 고도근시, 외상, 그러한 습관적인 문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물이 서서히 약해지는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수술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네, 이것은 O 아, 하겠습니다. 가능하군요. 네.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어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에서 수술 후에 망막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백내장이 빨리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당뇨 조절을 잘 하시면서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서 수술 시기를 잘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 후 다음 날 바로 세수와 머리를 감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X 하겠습니다. 이건 왜 안 되나요? 상처 부위에 물이 들어가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수술 후에 네.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주일 지나서는 세수라든지 머리 감는 거라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중탕이나 사우나, 수영장, 파마나 염색 같은 것은 수술 한 달 후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왠가요? 대중탕 같은 경우 또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라든지 염색을 할 때 쓰이는 약품이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머리를 아래로 해서 감는 거는 안 되나요? 이것도 약간 안압과의 문제가 있나요, 혹시? 아래로 네. 감다 보면은 눈을 감고 머리를 감더라도 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미용실에서 감듯이 네. 뒤로 해서 누워서. 감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조영채 과장님과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모두 노안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백내장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도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 수술 기법이 발전하면서 백내장 수술이 간단한 수술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수술을 받는 눈의 상태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양하고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 인공수정체 탈구와 같은 합병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눈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조영채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튜브는 구독자 여러분의 활기차고 또 건강한 일상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튜브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을 응원하는 건강 튜브.